옥내 저압 배선 방법입니다. 시설 장소에 관계없이 건조한 장소, 습기진 장소, 노출 배선 장소, 은폐 배선을 해야 하는 장소, 점검이 불가한 장소 등의 한 가지 배선 방법으로 시설한다면 어떤 공사로 시설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금속관 공사. 두 번째, 비닐 피복 2종 가요 전선관 공사. 세 번째, 케이블 공사. 네 번째, 케이블 트레이 공사.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제한 개소입니다. 첫 번째, 접지 공사의 접지 도체. 두 번째,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세 번째,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 측 전선. 수중 조명 등의 1차 측, 2차 측 전로에 사용되는 절연 변압기의 사용 전압입니다.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과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각각 400V 이하 및 150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의해 욕실과 같이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할 때 설치하는 저압 차단기의 명칭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전격 감도 전류 15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입니다. 금속관 부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크너트. 로크너트는 관과 박스를 접속할 경우 파이프 나사를 조여 고정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두 번째, 부싱. 부싱은 관의 끝에서 전선을 넣거나 뺄 때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커플링. 커플링은 금속관을 상호 접속하거나 관과 노멀밴드와의 접속할 때 사용됩니다. 안쪽에 나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유니온 커플링. 관 상호 접속용으로 관이 고정되어 있거나 관의 양측을 돌려서 접속할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새들. 새들은 노출 배관 공사 시에 금속관을 조영지에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노멀밴드. 노멀밴드는 매입 배관 공사 시 배관의 직각 굴곡 부분에 사용되며 양단에 나사가 있어서 관과 접속할 때는 커플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유니버셜 엘보. 유니버셜 엘보는 노출 배관 공사 시에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합니다. 여덟 번째, 링 리듀서. 링 리듀서는 박스의 노가웃 지름보다 작은 지름의 관을 접속할 때 사용합니다. 아홉 번째, 스위치 박스. 스위치 박스는 매입형의 스위치나 콘센트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열 번째, 아웃렛 박스. 전등이나 전멸기, 콘센트의 고정과 접속함으로 사용됩니다. 11번째, 터미널 캡. 터미널 캡은 금속관으로부터 전선을 뽑아 전동기 단자 부분에 접속할 때 사용됩니다. 12번째, 픽스처 스터드와 히키. 아웃렛 박스에 조명 기구를 부착 시 기구 중량의 장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됩니다. 13번째, 엔트런스 캡. 엔트런스 캡은 인입구, 인출구의 수직 배관의 상부에서 빗물의 침입을 막는 데 사용됩니다. 14번째, 플로어 박스. 플로어 박스는 바닥 밑으로 매입 배선할 때 사용됩니다. 전동기 소손 방지를 위한 과부하 보호 장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동기용 퓨즈. 두 번째, 전동기 보호용 배선 차단기. 세 번째, 열동 개전기. 네 번째, 유도형 개전기. 저압 전로 중에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 장치에 생략 가능한 경우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전동기 출력이 0.2kW 이하인 경우. 두 번째,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전동기 구조나 부하의 성질상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네 번째, 단상 전동기로서 그 전원 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16A, 배선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농형 유도 전동기의 제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 제동. 발전 제동이란 전동기를 전원에서 분리하여 발전기로 동작시켜 발생하는 전력을 저항해서 열로 소모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역상 제동. 역상 제동은 플러깅 제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전동기 1차 권선의 3개의 단자 중에서 2개의 단자 접속을 서로 바꿔 전동기의 역방향의 토크를 발생시켜서 전동기를 급제동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회생제동입니다. 회생제동이란 제동 시 발생되는 전력을 전원 측에 반환하여 제동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단상유도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동 방식. 기동 방식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반발 기동형, 두 번째, 반발 유도형, 세 번째, 콘덴서 기동형, 네 번째, 분산 기동형, 다섯 번째, 쉐이딩 코일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동 토크가 큰 순서로 나타내면요. 반발 기동형이 가장 크고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 순으로 기동 토크가 크게 되고 이것을 반, 콘, 분, 쉐로 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반드시 기동장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회전자기가 생기지 않아서 자기 기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동기의 역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형 유도전동기는 3선 중 2선의 접속을 서로 바꿔서 역회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상 유도전동기는 분산기동형은 주권선과 기동권선 중 한쪽의 접속을 반대로 해서, 반발기동형은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해서, 쉐이딩 코일형은 역회전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직류직권 전동기는 계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 중 한쪽의 극성만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동력 설비의 대응 방안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효율 전동기 채용. 두 번째, 부하 역률 개선. 세 번째, VVVF 시스템 적용. 네 번째, 에너지 절약형 공조기기 시스템 채용. 다섯 번째, 부하에 맞는 적정 용량의 전동기를 선정. 방폭 구조 또는 폭발 방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폭형 전동기란 지정된 폭발성 가스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특별히 고려된 전동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방폭 구조의 종류는 5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압 방폭 구조, 두 번째는 유입 방폭 구조, 세 번째는 압력 방폭 구조, 네 번째는 안전증 방폭 구조, 다섯 번째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입니다.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장애는 코로나 손실, 통신선 유도 장애, 코로나 잡음, 전선의 부식 촉진과 같이 있고요. 두 번째,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는 복도체 사용, 전선의 지름 증가, 가선금구류 개량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임계 전압은 E0로서 보통 표현을 하며 24.3의 M0, M1, 델타 D의 로그 R분의 D로서 구할 수 있고 기본 단위는 킬로볼트가 됩니다. 이때 M0는 전선의 표면 계수, M1은 날씨의 계수,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 D는 전선의 지름, R은 전선의 반지름, 대문자 D는 등가 선간 거리가 됩니다. 플리커 현상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원 측에서는요, 전용 계통으로 공급, 전용 변압기로 공급,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 공급 전압, 승합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수용가 측에서는요, 전원 계통의 리액터분 보상, 전압 강화 보상, 부하의 무효 전력 변동분 흡수, 플리커 부하 전류 변동분 억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유효 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효 접지란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상규 대지전압의 1.3배를 넘지 않도록 접지 임피던스를 조절하여 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해당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중전선로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방식에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관로식, 직접 매설식, 암거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고압용 지중전선 케이블의 대표적인 3가지인데요. 먼저 알루미늄 P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이 있습니다. 통신선 전자유도 장애 경감 대책입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자유도 전압의 억제. 두 번째, 전력선측 대책 경제성 높은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는 송전선로를 통신선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건설한다. 두 번째, 접지 저항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기유도 전류의 분포를 조절한다. 세 번째, 고속도 지락보호 개전 방식을 채택한다. 네 번째, 차폐선을 설치한다. 다섯 번째, 지중전선로 방식을 채용한다.
통신선 측 대책으로 경제성 높은 순서로 따져보면요. 첫 번째, 절연 변압기를 설치하여 구간을 분리한다. 두 번째, 연피 케이블을 사용한다. 세 번째, 통신선의 우수한 피뢰기를 사용한다. 네 번째, 배류 코일을 설치한다. 다섯 번째, 전력선과 교차 시 수직 교차한다. 스폿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란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2회선 이상의 배전선으로 수전하는 방식으로 1회선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건전한 회선으로부터 자동으로 수전할 수 있는 무정전 방식이며 공급 신뢰도가 매우 높은 방식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전압 변동률이 낮다. 그 다음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그 다음 부하 증설에 대한 적응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 전등 전력의 일원화가 가능하다. 변전소의 접지 목적과 접지 개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접지 목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 방지, 이상전압 발생 시 대지전이 상승 억제 및 기기 보호, 단락, 지락 사고 시 보호 개전기의 신속, 확실한 동작. 두 번째로 접지 개소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기기 및 제어반 외함, 그 다음 피뢰기, 피뢰침, 옥외 철구 및 경계책, 케이블 실드선. 공통 접지 또는 공용 접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접지극의 연접으로 합성 저항 저감. 두 번째로 접지극의 연접으로 접지극 신뢰도 향상. 세 번째 접지극 수량 감소. 네 번째 개통 접지 단순화. 다섯 번째 철근 및 구조물의 연접으로 거대 접지 전극의 효과.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통 이상 전압 발생 시 유기전압 상승. 두 번째, 다른 계통으로부터 사고 파급 우려. 세 번째, 노이즈 발생 가능성 존재.